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 첫 페이지 그냥 뭐 차례나 뭐 5페이지나 이 정도 펴두시고요. 첫날 첫 시간에는 교재 진도는 안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본 강의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 공부 방법이나 교재 정리 같은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첫날에는 첫 번째 시간 한 두 번째 시간까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는 오늘 이제 마지막 타임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쭉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이제 형법 총론하고 강론, 형법 이제 총강론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쪼개지는데 교재 자체가 그냥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엄청 두꺼웠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교재가 쪼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총론 1권, 강론 2권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내용 변경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합쳐서 내는 건지 쪼개서 내는 건지 차이고 들고 다니기 편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1권 총론부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정연휴 지나고 강론 진도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 이제 이런 구성 같은 거나 형법 체계는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보는 시험이 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만 간단히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이 이런 거고 시험에서 요구되는 거 이런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배우겠다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형법 기본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보통 이제 민법 기본 강의 정도는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이제 초반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듣고 왔으니까 기본적인 뭐 용어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는 그래도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것들 기초 설명은 책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진도 나갈 때 하고 뭐 지금은 뭐 추가로는 안 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뭐 여기서 막 정리하고 이제 외우고 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냥 차근차근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변호사 시험 보는 거고 이제 다른 과목은 무시하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니까 자, 형사법으로 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목표 시험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시험 통과해서 보통 학교에서 다 졸업시험도 보거든요. 졸업시험 통과를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주면 변실을 못 봐요. 그래서 졸업시험까지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월에 보죠. 1월 딱 초에 봐요. 1월에 보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이 나와야 취직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월급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학교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법원이나 검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원 시험, 검찰 시험도 추가로 준비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거나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가장 기본과 가장 기본 목표는 뭐예요? 일단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뭐 법원을 가든 검찰에도 가든 하는 거예요. 변시 통과가 안 돼버리면 검찰에서 합격을 받아 놓고도 못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 변호사 시험을 목표로 여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이라고 하죠. 이제 시험지에서 나오는 과목은 형사법 딱 한 과목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세부 구성이에요. 형사법을 구성하는 과목을 3개로 잡아요. 그러니까 2개로 잡을 수도 있는데 3개로 잡는 게 맞아요. 그 3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부터 하는 형법 있죠? 그리고 이제 형법 배우시고 나면 1학년 겨울이나 한 2년차 초에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 제일 앞에서 배우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도 그거랑 비교해서 설명 다시 할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가 뭐고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절도죄가 뭐냐라 그러면 형법 329조를 펴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써있고요. 그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하면 바로 이어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그에 대해 형벌. 범죄와 형벌이야. 죄형 법정주 이런 거 사회시간에도 들어봤죠? 그런 거 정하는 게 형법이에요. 자, 그럼 형사소송법은 뭐겠어요? 이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라고요. 방금같이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돼요? 이 인간을 붙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재판에 보내가지고 이 인간이 절도죄에 대한 유죄고 징역 1년에 처하겠다고 판결도 때려야 되는 거고 징역 1년 판결이 나왔으면 얘를 실제로 교도소에 끌고 가가지고 365일 동안 가둬놔야죠. 그런 일련의 절차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하는 게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이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규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실체법, 절차법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그런 거 다시 책에서 다시 볼 거예요. 뭐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형사법이라고 하면 형사에서 이런 실체법, 형법과 절차법, 형사소송법 이 두 개로 구성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세 번째 과목을 잡는다고 하냐면 요걸 하나 별도 과목으로 잡으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 요거는 이제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고 공부해야 될 과목을 세 개로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응시해야 되는 시험의 유형으로 또 이제 형사법 변호사 시험을 구별을 하면 시험의 유형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만 보는 게 아니죠. 선택형은 말 그대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인 거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주관식이에요. 논술형. 백지인 답안지에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내가 백지에다가 쫙 시간에 맞춰가지고 분량까지 맞춰가지고 득점할 수 있게 쫙 적어가지고 채점 받는 거예요.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다른 시험은 우리 시험 제외하고 모든 국가 시험은 요거 없어요. 그냥 사례 시험이에요. 뭐 행정고시니 뭐 법무행정이니 입법고시니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거 다 사례형만 봅니다. 기록형이라는 걸 보는 시험은 없어요. 국가시험 중에. 근데 우리만 있어요. 그리고 요 기록형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겠어요? 객관식이나 사례, 아직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기출문제 같은 거 안 봤으면. 요런 거는 그냥 형법, 형소법 공부한 거 가지고 객관식 맞추고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건데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록형이라는 세 번째 유형의 시험은 이 유형의 시험을 풀기 위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내용 자체는 형법하고 형소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과목, 이 과목을 세 번째로 잡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형법 공부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공부 순서대로 맞춰서 전체를 돌리는 것처럼 형법 돌리고 형사형법 돌리고 기록도 뭔가 별도 과목으로 잡아서 내가 시간 할애를 하고 계획 세울 때 세 번째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기록에 대한 뭔가 내용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가 한 10이면 내가 소유해야 되는 분량이 한 10이라고 치면 절차법이 한 6, 7 정도 돼요. 그리고 기록은 여기서 배운 걸 써먹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하는 거는 내용 공부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록이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과 풀어낸 거를 제대로 득점할 수 있게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풀이 답안 작성을 배우는 게 기록 기본 강의거든요. 기본 강의 때부터 여기 문제를 풀어요. 기록형은.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한 17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따로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한다 그러면 한 5나 4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적게 잡는 분들은 한 3 정도 잡고. 근데 뭐요? 어쨌든 잡긴 잡아야 돼요. 결국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긴 하고 당연히 이 두 과목으로 개념을 출발하더라도 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문제풀이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세 번째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아예 처음부터 1년차 때부터 아니면 선행학습 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두 과목으로 잡는 거랑 세 과목으로 잡는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과목으로 잡으면 여러분들이 워낙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민사하고 나서 이미 뭐가 막 밀려 있죠 지금. 민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지금 민사 복습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민사를 하다가 밀리다 보면 요거를 따로 신경 안 쓰다 보면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밀리다 그냥 이거 하다가 이거는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당연히 형사를 차근차근 하더라도 형사 공부 방법은 공법 공부 방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형사에서 배운 공부 방법 이런 거를 민사는 좀 달라도 공법은 그대로 써먹거든요. 교재 정리 방법이나 이런 공부 순서 같은 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차근차근 하다가도 뭔가 기록을 세 번째 과목으로 안 잡아놓고 신경을 안 쓰면 공기록 같은 게 마지막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빵꾸를 채워넣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되게 힘들거든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변시에서는 이 기록형을 세 번째 과목으로 잡으라 그래요. 과목으로 잡고 내가 강의를 따로 듣거나 강의가 안 듣더라도 따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추가로 한 다음에 항상 공부 계획 세울 때 여기를 포함시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복습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럼 오늘 딱 집에 가셔가지고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좀 첫날 시키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추가로 해볼 게 뭐냐면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 이렇게 치면 법무부 변호사 시험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시험 자료 시트에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PDF로 다 올라와 있어요. 기출문제는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법원, 로스쿨 내부 모의고사는 공개 안 해도 그 전체 변호사 시험 자체는 지금 1회부터 올해 13회까지 실시된 거 있죠? 그거 다 문제 PDF로 공개하거든요. 정답 공개는 없어요. 그냥 문제는 공개해요. 객관식만 정답 공개하고 사례 기록은 답안 공개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따로 뭐 책도 살 필요 없이 지금 뭐 기출문제 지금 아직 보는 단계 아니니까 특히 주관식은 PDF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말한 선택형 객관식 오지선다. 근데 객관식은 다 익숙하시죠? 수능 때도 객관식 보고 했으니까. 그래도 형사법 문제라는 게 이렇게 되게 좀 지문도 길고 박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줄하고 OX 맞추는 객관식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오고 이거나 내용은 당연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한번 훑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객관식도 쉽진 않겠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사례형도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물론 내용은 모르더라도 사례형 주관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두 페이지, 한 페이지의 사실관계를 쫙 정리해줘요. 그럼 형법사라는 게 뭐겠어요? 갑이 A 물건을 훔쳤고 B는 찔러 죽였고 C한테는 욕했다. 요런 거 사실관계를 쭉 써주고 마지막에 질문이 나와요. 요런 행위를 한 갑의 죄책을 논해요. 형법상 무슨 범죄가 성립할 거냐 요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찔렀으니까 살인죄고 훔쳤으니까 절도죄고 욕했으니까 모욕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 죄들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나 요런 거를 쓰는 게 이제 사례형이에요. 문제가 한 페이지 쫙 사실관계가 시간 순서대로 여러 명의 행위가 막 엮여가지고 써있고 형법 같으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냐고. 형소법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수사기관이 막 수사한 걸 막 써주고 이러한 수사기관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논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주관식 시험의 포인트는 뭐야? 객관식 같으면 거기서 그냥 살인죄다 동그라미, 절도죄 안 된다 X, 적법하다 동그라미, 위법하다 X 이렇게 답만 맞추면 되는 거죠. 객관식은. 자, 근데 사례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 사람한테 절도죄가 성립한다 결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관식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그 논증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출제자가 물어보는 사실관계 거기에 대한 물어보는 거에 맞춰가지고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우리가 배운 쟁점을 뽑아내가지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결론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논증 과정을 논리적으로 법학 답안식으로 현출하면 결론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쓴 논증 과정까지도 다 배점 분류해가지고 세부 배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말 그대로 답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이면 사례형은 답 맞추는 거에 추가해서 그 맞는 답을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걸 채점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식보다는 사례가 훨씬 어려운 시험으로 봅니다. 어떤 시험이든. 자, 그리고 기록형 시험이요. 요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 민사에서도 막 민사 기본 강의 같으면 민법 기본 강의는 막 사례까지 같이 해버려요. 특강으로. 병행해서 막 가기도 하죠. 형사는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막 강의 추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형사 같으면 기본 강의만 깔고 사례 강의 그때 따로 안 합니다. 왜냐면 기본 강의 내용 안에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기본적인 사례나 필요한 사례는. 그래서 사례 강의 같은 건 민사는 워낙 양도 많고 복잡하니까 따로 특강을 잡아서 진행하지만 형사는 다 기본 강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회차가 약간 딴 강의보다 좀 긴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면 뭔가 싶을 겁니다. 왜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사례 같으면 문제지가 몇 장이 안 돼요.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한 두 장에서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출력을 해봐도. 근데 기록 문제 같은 건 출력을 하면 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기록은 문제지 자체가 50페이지예요. 딱. 원래 실제로는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요걸 이제 시험용으로 좀 생략하고 줄여가지고 맞춰서 50페이지 맞춰주거든요. 줄인 게 5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자체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 사례는 한두 페이지인데 얘는 50페이지예요. 25장을 넘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두꺼워요.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똑같이 아까 사례처럼 결론만 맞추는 게 아니라 또 이 유형에 맞는 답안 양식이랑 표현 같은 걸 다 정리해서 표현 같은 것도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맞춰가지고 쭉 답안 써가지고 득점하는 게 목표인 시험이 기록형입니다.
가볍게만 설명하면 이건 말만 들어도 잘 몰라. 실제로 좀 보시면 아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인간을 절도죄 범한 사람 때려잡을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절차가 들어가죠. 수사하고 재판하는 절차가 들어가요. 경찰이 얘를 체포하고 증거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이 인간이 진짜 범인인 걸 맞는지를 수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인간이 진짜 나쁜 놈이 맞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판사 앞으로 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판사 앞에서 얘가 절도죄가 맞구나, 역시 증거 가지고 재판에서 유죄다라고 때려요. 그리고 유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죄니까 뭐 징역 1년에 처한다, 뭐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유죄 판결까지 때리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형사 절차라고 하고 형사소송법 같은 거에 규율받아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 사이에 무슨 죄가 되냐 또 형법이 깨알같이 다 들어가겠죠. 그럼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작성되겠죠. 이 인간을 조사하면 그 조사 내용이 담긴 서류, 압수를 했으면 그 압수한 물건 같은 거나 물건 압수하는 경위 관련 서류, 판사 앞에서 재판을 했으면 재판 경과가 작성된 서류 같은 게 있겠죠.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형사 절차에서 작성 수집된 기록을 작성 제출된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쫙 묶어놓은 거를 기록이라 그래요. 민사도 똑같아요. 자, 그럼 기록형 시험은 뭐겠어요? 수사 기록하고 재판 기록을 던져줘요. 수사 기록하고 재판 기록을 원래 한 100페이지 넘어가는 건데 시험용으로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건 생략하고 줄이고 해가지고 50페이지에 이렇게 압축합니다. 기록을. 수사 기록하고 재판 기록을 50페이지짜리를 기록을 던져주고, 자,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판단해봐라요. 판결해봐라. 수사하고 재판 기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얘 절도 무죄인 것 같다, 또는 얘 절도 유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호사 시험이니까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이렇게 변론 조지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인데, 실제로 그 문제 풀이 과정이나 이런 답안을 쓰는데 들어가는 기본 법리는 형사재판 실무랑 유사해요. 형사재판 실무라는 게 판사가 판결문 쓰는 거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실무 과목.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기록을 던져주고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유죄가 아니면 무죄를 때릴 거냐, 뭐 공소기각 판결을 때릴 거냐, 면소 판결을 때릴 거냐, 역시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기록을 분석한 걸 바탕으로 답안을 득점할 수 있게 표현까지 양식까지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쫙 논증하고 결론까지 맞춘 거를 답안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처음 들을 땐 저게 뭔 소린가 싶을 건데, 그래서 문제지를 한번 보란 얘기예요. 물론 분석 안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따로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세 번째 과목으로 따로 배워야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기록이라는 건 방금도 얘기했죠. 내용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 여기 들어가는 실체법이나 절차법적 지식은 여기서 배운 걸 써먹는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 순서가 어떻게 돼요? 형법하고 형소는 순서 바꿔도 돼요. 배우는 순서를. 형소부터 배워도 돼요. 절차법부터 배워도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상호 보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민사도 똑같아요. 절차법하고 실체법은 배우는 순서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얘가 좀 더 낮아서 수사 절차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 물건 훔치는 건 절도다,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진입장벽이 얘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체법을 먼저 배우고 절차법을 배우는 것일 뿐, 요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게 좀 정리가 약한 상태에서 얘부터 배우고 다시 돌아가도 돼요. 자, 근데 뭐는 없어요? 요거부터 배우는 건 없어요. 기록형은 무조건 형법 한 바퀴, 형소 한 바퀴가 최소 한두 바퀴는 돌아간 걸 전제로 여기 있는 내용을 활용하고 써먹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이랑 형소를 안 배우고 기록하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만 설명. 지금 실무 과목이란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자, 뭔 소리냐면 변시 대비만 생각하면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형사 한정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 들어가시면 아실 건데, 이런 실체법이랑 절차법 기본 과목에 추가해가지고 실무 과목이라는 게 붙어요. 자, 형사 한정해가지고 이제 학교마다 약간 쓰는 말이 뭐 지칭하는 과목이나 이제 수업 구성 타이틀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은 똑같습니다. 세 개로 쪼개요.
자, 그러면 실무 과목이 뭐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재판 실무는 법원 판사예요. 검찰 실무는 검찰 검사입니다. 변호사 실무는 말 그대로 변호사 실무예요. 실제 실무에서 실무가로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실무 과목에서 따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재판 실무에서 배우는 게 뭐겠어요? 판결문 작성법을 배워요. 검찰 실무에서 검사가 아까 수사하고 재판 보내는 걸 공소제기한다 그러거든요. 공소제기할 때 쓰는 공소장 작성법을 배워요. 변호사 실무 같으면 재판에서 변호인이 내는 변론조지서니 의견서니 서류 작성법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뭐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순서는 기록형 시험이에요. 요걸 깔고 갑니다. 일단 요걸 배운 상태에서 항상 실무 과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1년 차에 이 과목이 전공으로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1, 2년 차에 형법 형소를 최대한 한 바퀴는 전공으로 일단 전필이든 전선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무 과목이 추가로 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 뭐예요? 변호사 시험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변호사 시험에서 형사 기록형이 실무 과목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름으로만 대응해보면 원래 여기가 맞죠. 변호사가 쓰는 서류인 거니까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시험 문제 자체가 변호인의 입장에서 써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답안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좀 더 유사해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고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추가되어 있는 게 실제 우리 변호사 시험의 기록형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메인은 재판 실무가 메인입니다. 이게 이제 변시 기록까지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형 대비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냐면 재판 실무는 웬만하면 들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 실무를 무조건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법원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원 로클럭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하는 거에 추가해가지고 요 재판 실무 과목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통시험 보죠, 요새 이제 법원에서 요구되는 시험 봐가지고 이제 법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그 법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검찰 생각이 있으신 분들 무조건 이 검찰 실무 해야 돼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두 개 신경 쓰시면 돼요. 실무 과목에서. 자,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원 생각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뭐 아예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이 수업을 들으라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수님이 형제실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실력이 되게 좋으시고 되게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되게 열과 성의를 다해준다라는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업을 선택하기 전에 당연히 선배나 이런 동기들 사이에 이런 것들, 이 수업은 이런 것들이 좋고 저 수업은 좀 이런 게 약하니까 추가로 좀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다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강 신청도 하실 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요거 기본 강의 같은 거 따로 안 들어도 돼요. 제가 기록 기본 강의를 저만 하거든요, 지금 학원에서는. 제가 이 기본 강의도 하고 내용 가르치고 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이걸 들어라고 하지 않는 게 학교에서 형제실 실무 과목을 열심히 검찰 실무까지 좀 추가해가지고 요 두 과목을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 두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학점으로 따지면 한 A- 정도 받을 정도가 되면 B뿔 정도 받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기출문제 같은 것만 좀 풀면서 변형하는 것만 혼자 해보시면 돼요. 약간 이제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건. 그러니까 따로 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변시 기록 공부를 뭐 학원 수업을 따로 듣고 할 필요 없이 기출문제 정도만 여기서 했던 거 가지고 변시 기록형 기출문제 풀면서 내가 공부한 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적용하면 되겠다. 그 정도만 정리해가지고 문제풀이하면 충분히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기록형은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이 공부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하는 거예요. 나는 아예 법원 생각도 없고 실무 과목 들어가면은 또 막 그 법원 생각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하시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쟁하기도 싫고 법원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뭐 우리 학교 교수님은 뭐 그렇게 막 이상하게 가르치신다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아예 교수님이 없으셔가지고 딴 데서 막 그 출장 강의 오시는 분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수업은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상황이 안 되면 학원 강의 같은 거라도 조금 추가로 듣고 해가지고 변시 기록 대비만 차근차근 제대로 하겠다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가 좀 더 작으니까 이제 변형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부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형법 형소 공부하는 건 기본인 거고, 이제 내가 법원 준비하면 여기 방점을 찍고, 당연히 법원 준비하면서 이걸 열심히 공부했을 거니까 기록 공부는 기출문제 정도 풀어가지고 변형 적용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내가 아예 안 하겠다, 신경도 안 쓰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요 정도는 따로 이제 추가로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선행 단계에서는 크게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선행 일단 형법부터 하시고 1년차 이제 넘기면서 형소까지 자연스럽게 공부되면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학교도 듣고 요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기록에서 필요한 얘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겠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실무 과목이나 기록 공부에 대한 거는 한 1년 차 후반부에 고민하셔도 돼요. 구체적인 건. 지금은 딱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번 찾아가지고 보세요. 되게 기록형이라는 게 이상한 시험이어가지고. 자,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형법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뭐예요? 배점이에요. 변시 형사법 시험이 총 400점 만점이고요. 객관식이 100점이고 주관식이 300점, 사례가 그 중에서 200점이고 기록이 100점입니다. 시험 시간이 얘도 2시간이고 얘도 2시간이에요. 둘 다 2시간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기록은 문제가 50페이지예요. 문제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유형상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점은 절반인데 시간이 똑같습니다. 기록이 훨씬 더 막 이상하고 바꿔 말하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보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400점짜리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배점 이러면 여기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학교 들어가시면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뭐 객관식만 하면 주관식은 뭐 신경 안 써야 된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돌아다닐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은 300점이고 객관식은 100점인 시험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방점을 찍는 게 맞아요? 요쪽에 방점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아실 거고,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그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할 건데,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례를 제대로, 아까 얘기했죠. 사실관계 주어진 거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찾아가지고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답 맞추는 논리 과정까지도 내가 답안에 제대로 현출해가지고 사례를 제대로 쓸 것 같으면 답 맞추는 거 객관식에 나오는 거예요. 논증할 필요 없이 절도죄가 되냐 안 되냐 그 답 맞추는 게 객관식 정답이에요. 사례에 나오는 거든, 사례에 나오는 중요 판례니 사안은 객관식에도 무조건 A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례에서 정확하게 논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한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외워서 쓰고 막 법전은 찾아 쓰고 할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논증해서 답까지 맞출 거면 거기에 활용되는 법리나 결론을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사례 공부한 게 객관식에 나오면 다 맞춘다고요. 자, 근데 뭐가 안 돼요? 그냥 답만 때려 맞추는 식으로 객관식 결론만 눈에 바른 식으로 암기한 게 주관식의 논증 풀어서 써라고 나오면 못 씁니다. 객관식 공부만 해가지고는 주관식이 안 써져요. 주관식은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문장을 외웠어야 돼요. 자, 백지에다가 문장을 쓸 정도라는 암기와 객관식에서 어떤 뭘 물어봤을 때 그냥 OX 판단할 정도의 그 문장 암기는 당연히 암기라고 하지만 다른 공부죠.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야? 백지에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암기예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객관식은 암기가 좀 빈약해도 그냥 읽어봤을 때 이런 건 X지라고 그냥 맞춰버릴 수 있는데, 주관식은 대충 떠오른 거 가지고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암기가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문장 이상이 나오는 거죠. 암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여기서도 중요한 판례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례는 여기서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데 공부가 어떻게 돼요? 여기 공부한 걸 가지고는 객관식에 써먹을 수 있는데 객관식용으로만 공부한 거 가지고 사례 기록에 못 써먹어요. 그럼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공부는 사례 위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례 위주로 공부하시고 여기서 배운 거를 사례 기록에 써먹는 겁니다. 자, 이제 기록 강의 하면 또 이제 자세히 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공부가 제대로 되면 기록의 절반은 맞출 수 있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사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사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서 나오고 논증하고 답안 쓰는 게 시험 유형만 달리해서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게 절반이에요. 100점이라고 하면
쟁점을 이제 기록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뭔지 몰라요, 말해도. 기록을 쟁점 분류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록에서 나오는 쟁점은 사실인정,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사실인정을 하는 기록 그 쟁점이 있고,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법적인 평가를 하는 쟁점이 있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공부 방법과 답안 작성이 달라지거든요. 자, 근데 이 절반이 사례랑 똑같은 거라고 하시면 돼요. 답안 쓰는 게 똑같아요. 오히려 답안은 사례보다 기록이 좀 더 짧게 끊어칩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만 따지면 기록이 더 쉬운 거예요. 같은 쟁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절반은 커버가 돼요. 그럼 기록 공부의 핵심은 뭐겠어요? 나머지 절반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사례만 해가지고 커버가 안 되고 기록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한 사람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인 점수 차이는 상태평가에서 요쪽에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대충 사례 객관식 공부한 거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객관식 공부를 계속 제가 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 나중에도 이제 얘기하고 할 건데, 객관식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항상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제 다음 또 할 겁니다.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건드리는 게 맞아요? 객기출을 푸는 게 맞아요. 객관식은 어떤 형법이 전체 공부가 한 바퀴가 안 돌아가도 딱 이 진도 범위만 내가 오늘 공부한 거, 그 기출문제 해당 진도에 해당하는 거 얼마든지 풀고 답 맞추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례나 특히 기록은 어쨌든 형법이랑 특히 기록 같은 것도 형법이나 형소가 전체 한 바퀴가 돌아야지 문제를 풀고 답안 쓸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도별로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거든요. 잘 뒤에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진도 한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거를 푸는 게 맞아요. 진입장벽도 낮고 어쨌든 답이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얘는 읽을 수도 없어요. 기록은 처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출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순서는 요렇게 가는 게 맞아요. 객관식부터 풀어보고 사례 풀고 답안 써보고 기록 풀고 답안 써보고 하는 순서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걸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객관식에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 내가 지금 형사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 한 10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10일을, 자, 문제풀이에 내가 10일을 소요할 수 있어요. 형사법이 새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나한테 10일이 주어졌다 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5일을 쏟으면 되겠어요? 왜? 이게 지금 배점이 3배고 이건 100점이고 얘는 300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사례 공부하면 객관식 7, 80점은 맞아요. 사례 공부 제대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100점 만점에 7, 80점은 사례 공부만 열심히 해도 객관식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20점 정도만 그냥 단순 객관식용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10일이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5일을 소요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여기 한 4일하고 여기 한 이틀하고 여기 한 이틀하고 그 다음에 남는 이틀 같은 거는 이제 밀리고 할 때 좀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 잡는 거예요. 계획이 10일 잡혀 있다 그래가지고 10일을 그냥 칼같이 분배하면 딜레이 되고 항상 계획은 밀리거든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밀릴 거를 대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 날짜 같은 걸 잡아서 계획 세우는 걸 추천해요. 이게 일반적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한 2.5 정도 되는 거고 여기도 한 3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래서 상호 보완해가지고 적당히 또 개인의 공부 스타일이나 공부량에 따라가지고 세부 조정 같은 건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히 어떤 경우는 없어요. 여기가 4가 잡히고 여기가 3, 2가 잡히는 식으로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뒤에 주관식에 뭔가 날짜 분배가 더 들어갈 수 있어도 객관식이 4나 5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들으면 당연히 뭐 그런 거 안 하겠지라고 하지만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공부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태까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로스쿨 들어올 정도면 되게 공부를 그 문과 레벨에서는 동기들 사이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문과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져요. 뭔가 이거를 완벽하게 끝나고 넘어가야겠다 강박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뭔가 한 바퀴를 제대로 완성해야 뭔가 사례 주관식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다가 밀리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부족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시에서 요구되는 분량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는데 그래도 더 해야지 끝까지는 보고 넘어가야지 하다가 5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공부 분량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체력이 넘쳐나요. 가장 의욕이 높을 때예요. 가장 의욕도 높고 체력도 넘쳐나고 심지어 지금 아직 학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아요. 정말 하루 왼종일 내가 이 공부에 쏟을 수 있잖아요. 형법 공부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 잡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넘치고 체력도 넘치고 의지도 넘치니까 그냥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 정도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3, 4는 할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처음에 계획 자체를 거창하게 잡아요. 어떤 계획? 이 정도만 풀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 붙여가지고 난 더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5개념만 풀어라고 하는데 계속 7개념, 8개념을 막 풀려고 그래요. 변시 기출만 풀라고 하는데 자꾸 막 법전원 모의고사니 무슨 옛날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니 무슨 법무행정 객관식 문제를 가져다 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 간부시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양을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양을 늘리는 순간 여기 구멍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없고 분량이 답안지에 쓸 공간도 없고 쓰고 싶은 건 많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쳐내고 줄이고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 시험은 공부량 자체가 3년 만에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형사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 형사, 공법까지 하죠. 공법은 요거 그대로 갑니다. 헌법, 행정법, 공기록이에요. 민사 같으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형사 1.5배가 잡혀요. 실제로는 2배예요. 공부량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과목으로 따지면 민사 같으면 형사는 1대1로 그대로 가요. 공법이랑. 근데 이제 민사 같으면 민법, 민소법에 실체법에 상법이 추가되고 민기록 같은 것도 배점이 배로 들어갑니다. 75점 같은 게 더 들어가요. 그리고 민기록 같은 걸 제대로 풀려면 형사는 이 2개만 깔고 가는데 민사 같으면 민사집행법에 민사보전법에 요건사실로 3과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3과목을 아예 따로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아예 없으니까 보통 민법이나 소송법 같은 민사소송법 같은 거 할 때 약간 녹여가지고 배울 겁니다. 정말 딱 한정해가지고 필요한 건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법대도 이제 없어졌죠. 메이저 학교들. 다 로스쿨인 학교는 법대 없고 지금 거의 다 법대 출신이 아니신 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비법이라고 하죠. 기존의 법학 과목 같은 걸 한 번도 안 배우신 분들이 메인 지금 집단이에요. 그래서 법정 같은 거 본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로스쿨 이제 리트 시험에서 법학 내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리트 봐가지고 입시해가지고 딱 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거죠. 그 3년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졸업시험 자체가 변시랑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그대로 봅니다. 선사기 그대로. 졸업시험 보고 변시까지 봐야 돼요. 3년 공부한 걸로. 그럼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죠. 민사에서 요구하는 과목 기본적인 분량이 있어요. 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아무리 몰라도 요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분량 그거랑 형사랑 공법이랑 기본 분량을 잡으면 3년 가지고 안 끝나요. 제대로 기본 강의 문제풀이만 한 바퀴씩 돌려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한다 해도 한 5년은 잡아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3년 안에 끝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완벽한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일반적인 시험은 여기서 필요한 요구되는 게 100이면 원래 일반적인 시험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는 120을 해서 들어가요. 필요한 게 100이면 좀 더 오버해서 120을 준비해서 들어가면 항상 시험장에선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실력 발휘를 못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120 공부한 게 제대로 발휘가 안 돼서 한 90, 100 정도만 발휘돼도 100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붙겠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험 공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변시는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시에 적응을 잘하려면 고강박을 버리셔야 돼요.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시험에서 필요한 게 100이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7, 80만 해도 돼요. 왜? 사활에서 또 보완되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100을 풀고 싶어도 20을 걷어내란 얘기예요. 시간 없어요. 밀릴 거예요. 분명히 100 잡으면. 이거 두 개 뒤에 거 빵꾸 난다고요. 여기서 필요한 게 200이면 여기는 한 150 정도 하는 거고 이제 기록은 여기서 배운 걸로 써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막 할애할 것도 없어요.
기본 강의 빨리 하면 기본 강의도 길게 안 잤거든요. 기록은 기본 강의 10일밖에 안 해요. 빨리 여기서 이제 한 거 가지고 빨리 그냥 필요한 것만 문제 풀 때 답안 쓸 때 필요한 것만 빨리 그냥 캐치해가지고 공부는 한 3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30은 또 하긴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딱 이제 이쪽을 시작할 단계니까 객관식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민사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민사 객관식 풀다가 민사 주관식의 형사 공법까지 다 잡아먹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빠지는 함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약간 첫날은 별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건 뭐 잔소리 같죠. 이미 다 민사에서 좀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다 치면, 자, 이제 형법 공부로 돌아와요. 형소는 이제 형소 가서 하고, 자, 이제 우리가 형법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형법 공부를 한다 치면 내가 이 형법 기본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총론부터 강론까지 쭉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요거 3개를 다 대비해야 돼요. 그쵸? 내가 형법 객관식용으로 지금 기본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나중에 또 사례용으로 형법을 따로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기록용으로 형법을 따로 듣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요. 객관식 한정해가지고 기본 강의 까는 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시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법 공부한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선사기에 필요한 내용은 이 기본 강의에서 다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객관식만 일단은 객관식용에 필요한 것만 보고 나중에 사례 기록은 따로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사고를 닫아버리시면 안 돼요. 물론 사례 기록 같은 건 좀 문제도 풀고 답안 쓰면서 보완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형법 지식은 지금 기본 강의 때 다 사고를 열어놓고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 공부는 여기 집중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하면 여기 그냥 맞추는 거니까. 그리고 단순 객관식력 이제 약간 주관식이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중요하진 않지만 객관식 한 지문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정도만 좀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문제풀이에서도 보완되고.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특히 사례나 기록 같은 것까지 중요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시험 대비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이번 기본 강의에서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과목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해야 되니까 되게 제가 남들보다 좀 회차를 많이 잡기도 하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 여유로운 회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강의 효율을 위해 가지고 부교재 같은 것도 잡는 게 최대한 기본서에 써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기본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정리하려면 수업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부교재 같은 것도 추가해가지고 약간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부교재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수업하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선사기에 필요한 형법 실체법 내용은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시험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형사 기록 강의를 기본 강의라면 10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0일 중에서 강의 계획을 딱 보시면 뭐 나중에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에서 4일 동안 뭐 하냐면 요거래요. 특별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형법인데 실체법이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형법 안 배우신 분들도 음주운전 처벌되는 거 다들 아시죠? 무면허운전 처벌돼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람 쳐놓고 그냥 뺑쌩 하고 가버리는 흔히 말하는 그 뺑소니 같은 것도 다 처벌되죠. 근데 그런 규정들 실무에서도 뉴스에서 맨날 나온다는 얘기는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범죄들이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접하는 범죄들이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무면허니 음주니 뺑소니 같은 거 여기 없어요. 그런 거 처벌하는 규정들은 다 어디 있어요? 특별법에 있어요. 형법이 일반법이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 시험에는 요거를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당연히 판례 공부를 하고 할 때 특별법이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고 하는 거면 중요 판례도 많고 공부 대상이 되고 출제 가능성 있는 판례들이 되게 많은데 다른 모든 국가시험에서는 특별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객관식이 안 나오고 주관식에서 물어볼 때도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형법에 따라서 답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게 메인이에요. 메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커버 안 되는 특별법을 기록에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다 중요법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예 강의 대상에 포함도 안 시켜요. 정말 필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렵고 범위가 넓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제발 이런 거 좀 양 늘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이것까지 추가돼 있어요. 그야말로 난리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특별법은 여기 포함시켜서 배우긴 하는데 방금도 얘기했죠. 당연히 많이 적용되고 형법에 대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하니까 당연히 뭐요? 형법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가르친다고 치면 이 사람의 죄책이 형법상으로는 그냥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특별법까지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사람 다치게 한 거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죄가 성립한 데까지 가야 될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람 다치겠다 그러면 형법으로 따지면 그냥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특별법까지 고려하면 교특법 위반 치상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시험은 교특법이 메인으로 나온다고요. 기록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례, 객관식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형법책에도 당연히 언급이 돼 있고 다른 시험 같으면 수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는 특별법이고 시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야 되고 지워버려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다 봐요. 형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로 미루잖아요. 쳐내지도 않고 기록 강의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거는 다 가르쳐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아직 형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막 특별법 도로교통법도 막 찾아보고 하거든요. 당연히 처음엔 힘들어요. 저런 걸 왜 가르치고 있나 싶을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면 이미 책에서 쳐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지워버리라고 할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지우는 거 꽤 있거든요. 보지도 말라는 파트도 있어요. 근데 뭐요? 추가해가지고 막 법전을 찾아보고 추가 설명을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처음에 좀 힘들 수 있곤 한데 우리 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같은 거 좀 자주 많이 볼 거고 그래서 시험장용 법전 같은 것도 들고 오라고 했죠. 아예 필수예요. 법전 생각보다 재수업 때는 법전 많이 찾아보거든요. 특히 형법에는 특별법 같은 걸 많이 찾아봐야 되고 또 지금 우리 교재가 작년까지는 강론까지 합본으로 나왔는데 지금 강론을 쪼개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총론 교재만 들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좀 법전 안 찾아보고 그냥 책에 있는 거면 강론 파트까지 넘겨가지고 좀 찾아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고 할 건데 이제 총론 교재만 들고 있는 게 기본이 돼버리니까 강론 찾아보는 강론 뒤쪽 교재를 못 찾아보니까 이제 그걸 법전으로 좀 가름해가지고 법전을 더 찾아볼 일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법전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24년도 시험장용 법전이 아직 서점에 출간이 안 됐을 거예요. 법전은 가장 최근 법전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24년도 법전이 보통 2월에 나와요. 2월 초에. 근데 지금 2월 초에 이제 새 법전이 나오는데 헌법전을 새로 사기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시면 그 법전 같은 거는 공동구매도 하고 해요. 법전이나 뭐 객관식 기출문제집 같은 거 학교에 따라 공동구매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수업까지는 그 새 법전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휴대폰에 법제처플 까시면 돼요. 법제처플이 규정 찾기는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일할 때도 그 법제처로 가거든요. 법령 되게 잘 찾아보게 돼 있으니까 그 법제처플 다운받아가지고 찾아볼 때 휴대폰을 빨리 켜가지고 보시거나 그래도 나는 시험장용 법전 같은 거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헌책방 가셔가지고 옛날 법전 중고책 파는 거 많아요. 이제 그런 거 가볍게 하나 사거나 선배한테 옛날 법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 2월 달에 개정 법전 나오면 24년도 법전을 새로 사세요. 지금 새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법전은 꽤 많이 찾아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형법 공부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공부할 게 많죠. 자, 이쪽으로 와서 요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공부든 공부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내용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용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야? 공부를 했으면 항상 교재 정리 같은 게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흔적을 남겨야 돼요. 왜?
이 기본서를 지금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또 봐야 돼요.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약간 시험 공부를 어떻게 비유를 많이 드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래요. 이 독을 끝까지 채워야지 시험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이 빠지는 양보다 채워넣는 양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딱 시험 날이에요. 시험 전도 아니고 시험 후도 아니에요. 딱 시험 날 딱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항아리에 물이 끝까지 차 있는 걸 목표로 우리는 공부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딱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물이 빠지고 계속 까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까먹은 거 채워넣고 이해도가 떨어진 거 좀 더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그거를 지금 한 바퀴 돌리고 1년차 때 또 내신 공부하고 하면서 한 바퀴 돌리겠죠. 그리고 당연히 2년차 때도 한번 돌리고 3년차 때도 한번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4-5바퀴는 내가 이 기본서를 끝까지 시험장에 들고 가는 메인 주제를 삼았으면 요거를 최소 5-6번은 보고 변호사 시험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냥 쓱 읽고 끝내면 안 되고 다음번에 볼 때를 생각해서 다음번에 볼 땐 좀 더 빨리 봐야 될 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은 30일 동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음번에 볼 때는 강론까지 한 바퀴를 돌릴 때 한 16일 정도에 돌리겠다 목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 볼 걸 생각하고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지도 밑줄 긋는 거까지 설명도 할 건데 이제 추천할 거예요. 뭐 따라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교재 정리의 목표는 뭐다? 오늘 배운 걸 내가 오늘 오후 저녁에 제대로 복습하려고 밑줄 긋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수업 들은 거는 교재 정리 하나도 안 해도 오후에 그냥 보면 다 생각나요. 아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아 이게 키워드라고 했었지. 굳이 밑줄 안 그어도 생각납니다. 그럼 밑줄을 왜 긋고 체크를 왜요? 왜 동그라미 쳐 교재에다가? 이렇게 딱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뭐 다음에 뭐 이제 뭐 헌법을 듣든 뭐라든 아니면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 딱 1학기 땐 정신 없어요. 막 환영회 하고 막 조모 교수님, 지도 교수님 모임하고 동기 모임하고 학교기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학교기 때문에 내가 하루 왼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수업 듣고 활동하는데 오가는데 소요되는 막 시간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처럼 막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달 지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형법 기말고사 볼 때쯤 돼가지고 기존에 봤던 거를 한 이제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한번 다시 펴가지고 전체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볼 때를 생각하고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 요거는 안 봐도 된다고 했던 거고 요건 대충 봐도 그냥 이해하고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 했던 거다를 다음번에 볼 때를 생각해가지고 교재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지는 독학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게 독학으로 판단이 될 사람이면 이미 이 수업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저는 먹고 살고 이것만 하잖아요. 먹고 살면서 요게 중요하고 요건 좀 덜 중요한 거다를 수업 들으면서 체크한 걸 바탕으로 정리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 이렇게 내용 공부하고 교재 정리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뭘로 가야 돼요? 문제풀이로 가야 돼요.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돼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거 생각해 보시면 근해 공식을 배웠으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봐가지고 근해 공식을 대입해서 답 맞추고 해설 맞춰보고 하잖아요. 정답 맞춰보고. 그거를 기초 연습 문제부터 그냥 일반 문제, 심화 문제까지 단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 구분가 됐으면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그럼 문제풀이니까 또 뭐야? 우리 시험이 왜 어렵다고요? 객관식만 보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돌려버리면 돼. 객관식 문제집만.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요거를 같이 준비해야죠. 그럼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면 선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순서대로. 내용 공부한 걸 바탕으로 객관식을 한번 쫙 돌려야 돼요. 문제풀이 공부를. 내용 공부한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객관식까지 어느 정도 정리된 걸 바탕으로 사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례 문제풀이라는 건 뭐겠어요? 객관식 문제풀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과외하는데 객관식 문제 풀어라고 했는데 걔가 답지를 보고 먼저 읽어보고 있으면 등싸대기를 때릴 거잖아요. 답안지를 뺏어가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실제 그냥 답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푸는 것처럼 문제를 풀고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그게 문제를 푸는 거고 근데 또 문제 풀고 끝내면 안 되죠? 당연히 뭐야? 정답을 맞춰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체크해서도 끝나면 안 되죠? 전체 해설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정답 지문만 해설 정리하는 거 없죠. 공부 단계에서는. 당연히 나머지 지문들도 이미 출제가 된 중요 기출이고 하면
당연히 전체 선지를 해설까지 읽어가면서 답은 맞췄지만 내가 답은 4번으로 맞췄지만 1번도 모르는 내용이면 1번 해설 같은 것도 꼼꼼히 읽고 막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해설 정리까지 해야죠. 생으로 풀고 답 맞춰보고 해설 정리 한다는 얘기는 해설에 좀 체크할 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여기서 공부한 거 체크도 돼 있겠지만 여기에 좀 추가 정리를 하거나 여기 뭐 빠진 거나 좀 부실하게 써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사례 문제풀이 어떻게 돼요? 사례를 문제를 풀어봤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객관식에 대입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범 답안 해설을 그냥 문제를 쭉 읽고 이런 게 절도죄 성부가 문제 됐나 본데 그냥 그렇게 그냥 막연히 떠올린 상태에서 바로 모범 답안 해설로 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구나를 그냥 읽어가지고 보는 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사례를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아까 똑같이 어떻게 돼요? 답을 모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한정을 시켜서 실제 시험처럼 풀고 답안을 손으로 써봐야 돼요. 요새 같으면 CBT니까 타이핑하면 돼요. 옛날에 손이 아파서 못 썼다 핑계라도 되지만 요새는 그 핑계도 못 돼요. 그냥 컴퓨터로 쳐버리는 거니까 이제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써봐야 돼요. 써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해설을 펴가지고 내가 틀린 거 빠뜨린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해설 정리까지 가야 돼요.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범 답안 해설만 있는 거는 제대로 문제를 풀고 정리한 게 아니고 실력이 당연히 안 늘어요. 그냥 해설만 읽어가지고는. 결국 우리는 풀고 쓰는 시험이니까 쓰는 만큼 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객관식 그렇게 풀고 정리하고 주관식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풀고 정리할 것 같으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뭔 소리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이상적인 문제풀이는 연습 문제를 풀고 실제 기출과 비슷한 난이도의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좀 더 어려운 심한 문제까지 푸는 게 문제풀이의 가장 완벽한 공부예요. 필요한 게 100이면 120을 공부할 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100이면 7, 80만 공부한다 그랬죠? 전체 공통입니다. 그러면 타협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은 안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민법에서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배우시죠?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객관적 불능이에요. 주관적인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쳐내고 가장 1순위 문제는 뭐야? 내 풀이 대상과 내 공부 대상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기출문제만 푸세요. 제발 딴 것 좀 풀지 마시고 막 이상한 무슨 법원행시 객관식 푸는 사람들 있거든요. 답답해 죽겠어요. 기출문제만 푸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변시기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전환 협회에서 1년에 3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3년차 대상으로. 그게 여러분들 졸업시험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1학년 공부, 2학년 공부하고 3년차 이제 2학기에 가면 6월, 8월, 10월에 방금 선사기 다 맞춰가지고 변시랑 똑같은 유형의 법전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1년에 3번씩 봐요. 그걸 이제 학교마다 약간 비율 달리해가지고 졸업을 통과하는 기준을 삼거든요. 그니까 뭐야?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의고사도 제외한 걸 말해요. 그냥 말 그대로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그 6, 8, 10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선사기 기출문제 기본은 뭐라고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부터 일단 1순위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선사기 전부고 써보는 것까지예요. 써보고 정리하는 것까지.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유가 되면 모의고사를 추가로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그냥 막연하게 한 3개년, 5개년 보면 좋겠지가 아니에요. 왜? 1개년만 3개예요. 6, 8, 10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년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면 올해 6, 8, 10모예요. 딱 1개년이에요. 그리고 1개년까지도 했는데도 여유가 되면 이제 2개년, 3개년으로 확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쓰지도 않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1개년까지 했는데도 여유는 없습니다. 있으면 민사하셔야 돼요. 형사에다가 더하는 건 오바예요. 물론 그래도 한 2개년 정도까지 할 수는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변시 기출이 몇 개예요? 13개예요. 올해 시험까지만 해도 지금 1년 차면 또 2개가 더 쌓이고 3개가 더 쌓이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생각해봐도 1회부터 13회까지 13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객관식도 13개인 거고 주관식은 200점짜리로 13개인 거고 기록도 13개인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객관식은 좀 사치하더라도 요것만 생각해보죠. 사례가 200점이고 기록도 기록은 100점이지만 시간은 2시간, 2시간으로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요거를 풀고 정리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쪽 단계로 넘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루 왼종일 사례답안만 내가 공부하고 쓰고 있지 않잖아요. 오전에 뭐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강의 뭐 인강을 듣든 오전에 이미 다른 이제 공법이든 헌법이든 형사 사례할 때 정도 되면 보통 이제 공법 하고 있을 거거든요. 헌법 기본 강의 열심히 듣고 오전에 한 3시간 4시간 하죠. 이제 점심 먹고 힘들지만 졸리지만 앉아가지고 오전에 배운 거 교재 정리하고 복습해야죠. 강의를 듣고 복습 안 하는 건 강의 듣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런 거는 강의 듣는 게 낭비예요. 강의를 들었으면 무조건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이 밀릴 것 같으면 강의를 미루라 그래요. 복습 안 하면 휘발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이제 뭐야? 강의를 다시 듣기도 애매하고 책만 보려니 정리는 안 되고 난린 거예요 이제. 그럼 오히려 그냥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수업 듣는 거 메인 있고 오후에 복습까지 하고 보통 이런 건 언제 들어가요? 저녁에 들어가요. 남는 시간에. 하루에 남는 시간을 2-3시간 정도 내가 막 짜내가지고 확보를 한 상태에서 요거를 추가로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요것만 24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시간짜리 시험을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에 맞춰가지고 풀고 써볼 것 같으면 2시간이 필요하지 1시간 만에 쓸 수 있어요? 2시간짜리 실제 시험을? 실제로 2시간짜리 시험이면 혼자서 연습한다 치면 2시간 반을 잡아야 돼요. 혼자서 하면 이거 늘어집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잖아요. 못 쓰더라도 뺏어가 버리니까 또 어떻게든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시간 반이 소요돼요. 푸는 데만. 풀고 답안 쓰는 데만 최소 2시간 반은 잡아야 돼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막 전력으로 답안 쓰고 했으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하죠? 좀 쉬었다가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정답 맞춰보고 해설 정리해야 돼요. 그쵸? 해설 읽어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틀렸네 아이고 이거 빼먹었네 아 이거 맨날 빼먹지 말라 그래 나도 빼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서 기본서 같은 거 교재 정리했던 것도 한 번씩 찾아봐야죠. 이거 진짜 강조도 표시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빼먹었네 막 이런 거 확인도 해야 되고. 자, 그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요거를 또 풀고 나서 정리하는 게 1-2시간은 소요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보다 시간을 더 짧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답안을 막 안 쓸 때나 하는 거고. 답안 안 쓰는 건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회차를 풀고 정리하는데 한 회차의 사례형만 풀고 정리하는데 3시간이에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기록도 마찬가지로 2시간짜리 시험이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시간이에요. 그럼 객관식은 버리더라도 객관식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내가 1회부터 13회까지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기출문제를 공부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모의고사는 뭐 3년 전 모의고사는 제낄 수 있죠. 그럼 고려 대상이 되지만 요거는 제끼는 거 없어요. 이미 쳐내고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남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개라고 합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보통 앞에 3개는 자르고 그냥 10개만 풀자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또 13개는 너무 많아요. 또 13개, 15개는. 그럼 10개만 잡아도 30시간, 30시간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다른 공부를 하고 겨우 하루에 2-3시간 빼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통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사례라는 게 200점인데 1문 100점, 2문 100점으로 문제 자체가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문제풀이에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시간 1문 쓰고 풀고 정리하고 그 다음날 1시간 2문 쓰고 정리하라고 해요. 기록도 그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전체 메모 정리까지 한 다음에 김갑동에 서류 쓰고 이일남에 서류 쓰고 서류가 보통 쪼개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기록이 실제로 한 2시간 정도 내가 2-3시간 정도 하루에 시간화를 한다 그러면 한 회차를 이틀간에 걸쳐서 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주 6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건 산수 계산입니다.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내가 6일 동안 하루 2-3시간을 풀로 돌리면 3회차 분량의 사례를 풀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차라고 그러면 대충 이제 각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회당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MT 가고 막 교수님이 중간에 술 먹자고 불러가지고 술 먹고서 막 딜레이 되고 하면 이것저것 밀리고 좀 구멍 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딱 한 달이 한 달. 일주일에 두 개씩 한다고 했을 때 8개. 정말 무리해서 막 올인해서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회 분량 정도. 그러면 가장 그냥 간단하게만 줄이고 그냥 간결하게만 잡아도 요거 제대로 하는데 한 달이에요. 10회 분량. 요거 제대로 하는데 또 한 달입니다. 2달 걸려요. 2달이에요, 2달. 그러면 아까 공법도 형사 공부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공법 사례 기록 역시 풀고 정리하는데 요거 한 거 전제로 2달이에요. 2달, 2달, 4달이고 민사는 기본적으로 1.5에서 2배가 잡힌다 그랬죠? 그럼 아무리 짧게 1.5로 잡아도 3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민형공을 내용 공부를 형법, 형소법 기록까지 한 바퀴씩 돌린 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문제 사례 기록을 이걸 안 하는 건 없다 그랬죠? 혼자서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스터디 같은 거 짜라 그래요. 스터디는 그냥 딱 이거야. 딱 시간 맞춰가지고 써보고 끝나자마자 옆 사람 바꿔가지고 간단한 채점하고 칼같이 헤어져야 돼요.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커피 마시 이상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스터디 같은 거 짜서 하거든요. 보통 학교 들어가시면. 그거를 몇 개월 걸려? 7개월이에요. 7개월 1년이에요 실제로는. 중간에 막 이런 거 막 시험 기간 동안 빠지고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면 요거 한 바퀴 돌리는데 1년 걸립니다. 민영공. 그리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막 딜레이 되고 하면 당연히 뭐요? 요것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추가할 것 같으면 6, 80 정도예요. 근데 6, 80은 실제로 그냥 3년차들이 시험을 들어갈 거니까. 근데 6모는 또 안 들어가신 분들 많거든요. 6모 정도만 구해가지고 따로 혼자 시간 잡아서 하는 거죠. 80은 들어가면 되니까. 요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내용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선사기 문제풀이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더 추가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용 공부 교재는 기본 강의 듣고 기본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쟁점 정리까지 추가로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추가될 교재는 없어요. 암기장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들고 간다고 메인 교재를 기본서로 잡았으면 추가되는 교재 없어요. 왜? 기본서의 개념 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시험에 필요한 건 이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암기장은 중복이에요. 암기장은 이 기본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기본서를 생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차차선으로 선택하는 교재가 암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 들으면서 교재 정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교재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건 뭐예요? 선사기 기출문제집이에요. 풀고 정리했던 거. 보통 객관식은 진도별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공부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딱 공부한 거 가지고 반복학습에서 그냥 졸업하고 변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년차 때 기본서를 잡으면 실제 변호사 시험 들어갈 때까지 1년, 2년차, 3년차 책이 3년이 묵죠. 3년 전 책이 돼버려요. 3년차 때 이제 변식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걸 추가합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판례가 추가되는 것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요새 법 개정이 잦아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들만 추가해요. 그래서 보통 최신 판례를 3개년 최신 판례로 추가하는 거예요. 정말 바쁘면 1개년으로 짧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3개년으로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1년차 때 잡은 책 가지고도 변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차근차근 공부했으면. 근데 보통 이제 선행이기도 하고 막 총론만 하고 강론은 막 날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많이 밀리고 교재 정리가 약하고 또는 또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책이 이제 3년이 묵어버리고 정리를 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옛날 교재이기도 해가지고 추가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번거롭다. 아니면 중간에 이제 내용 공부를 한번 새로 좀 정리가 약해가지고 좀 빨리라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차선이에요. 차선. 차선책으로 정리집을 잡아요. 형사 한정에서 얘기하면 이제 제 수업 기준으로 하면 형법 캡슐이 있어요. 이인규 박사님 거. 걔는 쟁점 사례형 암기장은 아니고 약간 기본서 쪽에 보는 정리집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암기장이라는 단어를 그 강의계획서 같은 거 잘 안 붙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요?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요게 좀 정리가 약하거나 좀 더 얇은 책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바꾸는 책이에요. 차선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를 혼자 보는 건 없어요. 얇은 암기장도 아니고 거의 기본서에 가름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많거든요. 그럼 또 완급 조절하고 정리를 위해서는 간단히라도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4월 말에 변시 발표 나고 나서 그 NC생 이제 커리큘럼 시작할 때 이제 4월 말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하는 강의. 형법 같으면 이제 캡슐로 하는 강의가 한 6월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 강의를 빨리 듣고 거기는 한 10몇 회 할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야? 요걸 버리겠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1년차 때 잡지 않아요. 요거는 딱 2년차, 3년차 초반에 기존의 기본서가 너무 정리가 안 됐다. 아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 못 보겠다 싶으면 교재를 갈아타고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우선은 기본서 정리 잘 돼 있으면 요걸로 끝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특히 검찰 실무 같은 거 하실 분들은 기본서를 잡는 게 맞아요. 판례 양이 제일 많이 요구된 게 검찰 실무거든요. 근데 캡슐은 판례가 상대적으로 이제 잘려 있겠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추천은 이쪽입니다. 이걸로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책.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을 좀 깨끗하게 보셔야 돼요. 처음 볼 때. 책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면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면 책은 더 지저분해지고 낡겠죠? 3년차 때쯤 가면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아, 제 책인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책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볼 때는 교재 정리 같은 거 한 3년 묵혀서 볼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지금 밀어놨죠. 자, 이거는 이제 추천이긴 한데 가장 베스트는 그냥 이것만 기본서 공부 복습만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공법 할 때 형사 객관식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자, 보통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시면 많이 보는 객관식 기출이 한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출판사별로 그냥 하나씩 있거든요. 뭐 인해랑 학연인데 뭐 레인보우랑 뭐랑 있을 거예요. 객관식 기출은 뭘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 뭐냐면 모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객관식 기출 문제집이 기출 문제를 이거 열세 이제 13년도가 쌓이니까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걸 좀 쳐내고 중요한 거 위주로 남겨가지고 진도별로 배열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서점이로 어떤 책이든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요거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끝내버리세요. 오늘 기본 강의 이제 시작하잖아요. 오늘 진도도 많이 안 나고 오늘은 진짜 복습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점심 드시고 이제 오후에 앉아가지고 교재 정리하고 전체 복습을 쫙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저녁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2-3시간은 남을 겁니다. 초반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초반에 진도를 좀 천천히 나고 뒤로 갈수록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빡빡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해요?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습하고 오늘 배운 범위 내에서 객관식 기출까지 풀어버리겠다를 추천해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좀 더 수월하게 다음 과목하고 사례 기록 연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막 뒤로 갈수록 진도가 밀리고 해서 빡빡하고 아마 지금 민법한 거 밀려가지고 막 그거 하는 것도 지금 좀 힘들 거거든요.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오늘 들은 거 복습 안 하는 거는 없어요. 그건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어쨌든 수업 들은 거 복습은 해야 돼요. 그리고 4시간짜리 수업을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복습 시간도 4시간이에요. 왜냐면 복습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수업 들은 걸 처음부터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려가면서 혼자 읽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1대1로 잡아요, 시간을. 그럼 4시간 수업 들었으면 최소 교재 정리 복습하는 게 4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이제 저녁 시간이 남는 거죠, 지금. 그럼 저녁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수 공부 시간 3-4시간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뭐 일단 민법 복습 밀린 걸 끝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이미 민법이 끝나 있겠지만 보통 밀려 있어요. 민법이 막 사례 강의 또 병행해가지고 복습 시간도 되게 없었을 거거든요. 그럼 가장 우선은 뭐야? 일단 오늘 배운 거 복습은 끝내고 저녁에 밀린 민법부터 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간이 이제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복습이 다 끝났고 아니 민법이 이제 밀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충분히 1-2시간 또 추가로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1-2시간만 있으면 돼요. 초반에 진도 많이 안 나간다 그랬죠. 얼른 민법 복습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진도 덜 나갈 때. 그래서 형법 객관식 기출까지 풀겠다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13회차까지 반영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출간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건데 혹시 또 옛날 책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중고서점 가져가지고 깨끗한 책 사서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꼼꼼히 정리할 건 없거든요. 그냥 기본서 보완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안 본 상태에서 얘만 보면 여기다가 뭔가 막 정리해야 되니까 뭐 새 책도 자꾸 하는 건데 결국 뭐야? 여기서 내가 정리해야 될 건 여기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본서에 몰아버리겠다 목표로 그냥 공부제 객관식 가볍게 그냥 풀어보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용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은 여기까지 그냥 이번 단계에서 2월까지 해가지고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1학기 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또 한 번 본다고 버리진 않죠.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본 거를 보는 거랑 아예 처음 보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가장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오늘 오전 수업 듣고 오후 복습하고 민법 밀린 것 좀 한 다음에 진도별로 오늘 배운 범위 내에서 객기출까지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 바퀴씩 돌아갔으면 사례까지 건드리고 기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 가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공부 계획을 한번 쭉 이제 세워보세요. 당연히 개인별로 지금 상황이 다르고 민법이 어떻게 지금 나가는지가 다르겠죠. 지금 민법 인강 밀리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2월까지는 최소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지금 강론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총론이 구정 연휴 전에 끝나고, 이제 구정 연휴 지나고 강론 개강해가지고 3월 1일까지면, 웬만하면 강론까지 그냥 한꺼번에 듣는 걸 또 추천합니다. 상호 보완되는 게 또 있어요, 또. 근데 여유가 안 되면 이제 그 총론까지 듣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강론까지 듣는 걸 전제라고 하면, 3월 1일까지 종강날까지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한 바퀴씩 돌아간 상태에서 학기 시작을 하겠다를 목표로 하세요. 그럼 이제 민법이 한 바퀴 돌아가고 형법이 한 바퀴 돌아가고 객기출까지 푼 상황에서 이제 형법 교수님 수업 들어가고 하면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학기 중에 어떤 식으로 주관식 사례 같은 걸 좀 추가로 할 건지 아니면 헌법 같은 걸 뭐 우선해서 할 건지 그런 것들 이제 상황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런 공부 계획을 한번 쫙 세워보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각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산수계산이에요. 내가 풀어야 될 거는 13개로 정해져 있고 한 회차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산수계산이에요. 거기서 뭔가 시간이 안 나오는 거면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 계산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밀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날짜 배분이 안 되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해가지고 무리하게 집어넣으면 밀리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밀리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잔소리는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형법 진도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부터 보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내용 설명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업 진행 관련해 가지고 교재 정리 같은 걸 좀 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추가 설명하긴 할 겁니다. 좀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5페이지 일단 펴두시고 공부 방법이랑 교재 정리 방법 같은 거 좀 추가로 한 다음에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별 얘기 없으면 10분이에요. 한 10분인데 이제 제가 올라오다 보면 한 12분, 3분 정도 걸릴 거긴 한데 기본 딱 10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지금 12시 반까지인데 원래 9시부터 12시 반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한 3, 40분에 맞춰서 끝내드리긴 하는데 진도 같은 거나 좀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좀 딜레이 되면 1시까지는 할 수 있어요. 수업을. 1시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12시 반 웬만하면 끝낼 건데 좀 지연되고 하면 1시까지는 수업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오후 일정 잡으시면 될 겁니다.